네, 월드컵 시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대표팀 조별리그 첫 경기가 있고요. 서울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도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시쇼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월드컵 스타, 철벽 방어로 2002년 4강 신화를 이끌었던 최진철 선수, 최진철 감독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철입니다. 진짜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2002년에 저 홍명보, 김태형, 최진철 네, 3백으로 아주 그 철벽 수비 비에리 이런 선수들한테 뭐 한 골 말고는 크게 허용하지 않았던 어 그게요, 네. 수비수로서의 숙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격은 뭐 하다가 한 골 넣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웅이 될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수비는 잘하다가 그 선수 어떻게 보면은 주 득점원들을 멘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수비수의 숙명이 나로 인해서 잘할 수도 있고, 진짜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골과 또 미국전에서 한 골 외에는 거의 뭐 실점 없이 어 그 후방을 이끌어 주셔서 저는 뭐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수비가 아닐까 싶어요. 네.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저 역시도 미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많은 국민들과 팬들이 응원을 해 줬기 때문에 가까운 음. 데서. 그리고 또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거리 응원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그런 분위기 그 자체를 느낄 수는 없었으니까. 음. 운동장에서 그리고 호텔로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리 응원 그 분위기는 자체를 느낄 수는 없었어요. 음. 최진철 감독님과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2년, 2006년 월드컵 두 대회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셨고요. 이후에 지도자로 변신해서 17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감독으로,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 중국에서는 히딩크 감독과 같이 호흡을 맞추다가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주 활약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뭐 아주 또 즐겁게 또 같이 지도하고 하는 모습들 뭐 볼 수 있더라고요, 예능에서. 아직은 좀 어색하시죠? 아직 뭐 네. 2년 차지만요. 예. 예능을 하면서 여자 선수들하고 그리고 또 방송인들이잖아요. 또 그리고 축구하고 전혀 그런 인연이 없었던 그런 선수들하고 처음부터 음. 훈련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도 훈련을 하면서 많이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내일이 우리 첫 경기예요. 이제 네네. 오늘 기준으로 하루 전이 될 텐데 저도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어제 이란 대 사우디 대 아르헨티나 경기 보면서도 막 두근두근 하던데 선수들은 어떨까 싶어요. 하루 전날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최대한 컨디션 관리에 대한 그런 음.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게 되죠. 내일 경기를 위한. 내일 경기의 100%, 120%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기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게 되고, 그 경기에 나가서 어떤 자기하고 해당되는, 공격이면 수비, 수비면은 공격에 해당되는 그런 선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음. 그리고 자기 전에는 그렇게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일부러. 예. 어. 아무래도 잠이 굉장히 음. 중요한 한 아. 부분의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더 깊게 생각하면은 잠을 설 수 있으니까 음. 더 깊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하죠. 중동 지역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시차도 있고 또 아주 덥고 또 건조하고 이번에는 또 이슬람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돼지고기도 못 먹는 뭐 여러 네.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국가대표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원정 그리고 어웨이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식습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적응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요즘에 현대 예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좀 먹는 것도 싸 가지고 가고, 예를 들어 뭐 고추장도 싸 네. 가지고 가지고 김치도 싸 가지고 가고 네. 그러거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그 나라의 음식에 많이 적응하고 또 음. 뷔페 음식, 호텔의 음식에 많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에는 큰 요소는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요새 기후 조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음. 아무래도 실내 구장이고 그리고 뭐 경기장에 에어컨도 틀어놓고 빵빵하게 나온다고. 예. 아무래도 야외 경기장에 있으면 그래도 잔모래가 굉장히 많이 호흡에 하는데 지장이 오거든요. 경기를 뛰다 보면은 잔모래가 입에서 씹힐 정도였었으니까요. 제가 어느 인터뷰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하루 전날에는 축구공아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아, 제가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네.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건 회피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그 무게감, 월드컵이라는 네. 그런 경기의 무게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아무래도 저 역시 그런 큰 대회가 처음이었었고, 맞아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더 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 월드컵이 이제 처음으로 겨울에 개최되는 월드컵이잖아요. 대회잖아요. 네네.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에 오는 거라서 몸이 충분히 풀려 네. 있는데 우리 K리그는 이미 좀 시즌이 끝난 상황이어서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겠죠.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예전 같았으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대표팀에 소비하면서 합숙 훈련을 굉장히 컨디션 조절, 그 체력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했을 텐데 2002년 때는 그렇게 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훈련 시간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팀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체력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오 리듬이 년 주기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최고치에서 떨어지는 그런 시기죠. 우리 리그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우리 늘 쓰는 표현 투혼 투지로 잘 극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일 싶어요. 경기 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사우디하고 음.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아르헨티나, 경기 예. 그 경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구체적인 전력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 또 질문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같이 좀 그리고 오늘 짧게 공지를 드리자면 방송 이후에 우리 미니 댓글쇼에 잠깐 또 시간을 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본 방송 중에 소화하지 못한 질문들은 거기서 같이 좀 얘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직접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이요. 네. 멤버 구성은 일단 화려해 보이거든요. 뭐 손흥민, 김민재, 뭐 이강인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스타 플레이어들을 좀 갖게 됐는데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2002년 팀이냐, 지금의 우리 대표팀이냐, 누가 더 잘할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2000년 멤버였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제 마음은 2002년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가 더 잘할 네, 거다. 그렇지만 네. 2002년 때랑 지금의 대표팀은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요즘에 현재 예. 그런 선수들이 2002년 기점으로 굉장히 한국 축구의 인프라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그런 부분들이 예.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많이 영향이 갔었고 그 영향을 지금 선수들이 많이 받은 그런 혜택을 받은 그런 선수였었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감독이 4년 동안 지금 팀을 처음이죠. 맡아온 게 처음이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칭 스텝에서 많은 선수를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선수들도 선수 역시 이 감독님이 원하는 코칭 스텝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은 해요. 조직력도 더 잘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에 대한 걱정들이 일부 있어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에 전북 현대모터스 이제 원팀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2002년에는 이렇게 국내파 수비수로 이렇게 딱 걸어 잠그고 잘 막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수비수 대부분이 뭐 김민재, 권경원 선수 제외하고는 다 국내파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때처럼 유럽, 남미, 아프리카 이런 팀들을 국내파에서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충분히 민재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민재가 이번 첫 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월드컵? 예, 월드컵 첫 출전이죠. 예. 저번에 그렇지만은 부산으로 예. 유럽에서의 그런 경험을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역량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수비는 한 사람의 개인 능력보다는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 선수 측면에서 중앙에서 돌파를 당했을 때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음, 커버링이 음. 얼마만큼 협력 원활하게 수비. 예.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수비라는 게 상대방이 볼을 소유했을 때 수비 4명만 수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띄워야죠. 그럼요. 음. 11명의 선수 전체가 현대 축구가 더 같이. 그렇다고. 예. 예. 전방에서부터 어떻게 수비를 해줄 수 있는지 중원에서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저희도 어저께 경기 사우디가 경기했듯이 충분히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제 사우디가 저도 봤지만 라인 컨트롤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네. 뭐 오프사이드도 잘 활용해 가면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수비 라인이 그만큼까지 이 라인 컨트롤을 올릴 정도였으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 조직력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시면은 볼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압박이 아니고 전체적인 음, 팀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수비 라인이 올렸을 때 우리 상대 수비들이 제일 불안한 게 우리 수비 뒷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공격수들이 침투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볼이 침투됐을 때 방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링하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패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공격에서 볼을 압박해 줌으로써 상대 어떻게 보면은 수비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더 활용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괴물 김민재가 수아레즈나 에딘손 카바니를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침투해오는 누네스나 뭐 저 발베르데나 뭐 벤탄쿠르 이런 선수들을 중원에서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큰 정우 형 혼자서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걱정인 건데. 그건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미드필드에서 2선 침투했을 때 우리 뒷공간으로 2선 침투했을 때 어떤 선수가 커버링 할 것인지 아니면 미드필드에 수아레 선수를 잡고 있었던 미드필드가 예를 들어 뭐 정우영 선수다 그러면은 그 정우영 선수가 어디까지 그 선수를 맨투맨하고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수비한테 인계를 하고 그 지역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경기 상황 중에 원활하게 선수들 간에 또 훈련 중에 뭐 그런 게 이제 완벽하게 훈련이 돼야 되고 경기 상황 중에서도 소통을 통해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 점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공격 전개도 잠깐 지켜볼게요.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 손흥민이 뛸 수 있을 것인가? 보시면은 많은 팀들이 우리 수비 깊은 지역에서 빌드업을 통해서 한 번에 뭐 골킥을 통해서 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볼 소유를 통해서 깊은 지역에서 우리 위험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위험 지역에서의 그런 빌드업을 통해서 공격까지 볼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선수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흥민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침투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침투에 맞게 볼 백업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넣어줄 수 있느냐가 음.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험 지역에서의 빌드업을 통해서 한 번의 실수가 큰 치명적인 실수를 와닿을 수 있거든요. 마스크를 썼던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이제 2006년에 그 감독님도 스위스전에서 샌데로스랑 부딪히면서
여기 찢어져서 피가 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그거 치욕이에요. 아, 골을 먹어서 그럼요. 아, 어떻게 보면은 수비 선수들의 숙명이죠. 음, 예. 내가 멘트했던 그 선수가 주 공격수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그 선수를 90분 동안 잘 방어하면은 골을 안 먹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이후 상황에서 그물망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에 두르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뛸 때 불편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마스크 이번에 마스크는 손흥민은- 불편해요. 아, 시야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손흥민 선수가 좀 극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아까 잠깐 우리 얘기를 했지만 김민재 선수 괴물 뭐 나폴리에서 아주 활약 뭐 11연승에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딱 그 포지션이 최진철 감독님이 2002년 때 뛰었던 그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때 최진철과 지금의 김민재를 비교한다면 비교 불가죠. 지금의 불가? 예. 지금의 김민재 선수는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스피드, 순발력, 그리고 커버 능력, 위치 선정, 헤딩력, 뭐 태클, 패스 능력 모든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 능력들을 이번에 잘 발휘해줬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이제 우리 많지 않아서 본방송 여기서 우리가 좀 줄이고 나머지 더 궁금한 얘기들은 우리 댓글쇼 가서 미니 댓글쇼에서 봐요. 소화할게요. 내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본방송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최진철 감독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방송 마쳤고요. 미니 댓글쇼를 이제 시작하는데 아직 많이 남아 계시네요. 네, 재밌는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본방송에 잠깐 얘기 나오다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겼는데 2006년에요. 스위스 온 국민이 아마 그 스위스전 3차전에서 가슴 졸이며 보다가 막 욕하고 막 그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원정 16강 저희가 처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앞에 두 경기를 너무 잘해서. 네. 그리고 뭐 1승 1무 1패 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없었다고 거의 그정 1승 1무 1패 정도면은 거의 올라가는 올라가는 경우도 경우가 있죠.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솔직히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앞두고 독일이었잖아요. 네. 맥주를 얼음에 딱 그 베이스 캠프에 준비해 놓고 경기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설레발 우리가 보통 설레발은 필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16강에 올라갈 수 있느냐 떨어져 못 올라가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 경기에 많이 좌우지됐었고 어떻게 보면은 저로 인해서 골을 먹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이 아픈 그런 경기 중 한 경기였죠. 그러니까 그때 장면이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샌데로스랑 경합하다가 샌데로스가 수비수잖아요. 그때 헤딩으로 골을 넣고 골 먹힌 것도 되게 분통한데 우리 최진철 선수님이 저기서 피를 흘리고 있네. 그 전까지는 네. 내가 거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야 선수라고 밥을 먹으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매번 월드컵 때마다 계속 이 부상 눈에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는 선수가 꼭 한 명씩 있어. 98년 이임생, 네. 2002년 김태형 뭐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나한테 올 줄이야. 네. 근데 수비가 그런 거예요. 반 템포, 반발. 진짜 0.5초, 1초도 아니고 0.5초. 예,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20cm 그렇죠.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골을 먹을 수도 있고 키는 비슷하죠. 그 샌데로스가 더 큰가요?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전술이셔서, 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헤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팀의 제일 헤딩력이 좋은 선수를 제가 멘트를 하게 되죠. 미리 계획한 거구나. 그게 네. 세트피스 상황에 진짜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준비를 해요. 누구를 잡을 것인지, 내가 포지션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포인트는 누가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미리 그거는 볼이 수독돼 있는 상황이니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공격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엄청 아프셨을 것 같아요. 몰라요, 아픔은.
몰라요. 예. 어. 뭐 피가 뭐가 떨어지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 이게 피구나. 아이씨. 또 나가서 그 당시에는 또 피가 나오게 되면은 네.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유니폼에 피가 묻은 상태에서 그대로 못 들어와요. 또 규정이 옷을 있죠. 네.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아.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비가 골까지 먹었는데 나가서 또 치료하는 그 시간이 2, 3분은 걸릴 거라.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요. 거기에. 그 시간이 굉장히 팀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제 기억에 그 팀의 뭐 주장은 아니었지만 마티형 같은 역할을 또 하셨기 때문에 주장을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원래는? 네. 마탱이 제일 제가 예.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예. 주장을 저보고 하라 그러길래 네. 아니 싫다고 예. 그랬었죠. 그래서 감독님이 그때는 그러면은 운재가 골키 주장을 하고 이훈재 골키퍼가 예. 필드 주장은 내가 해라. 아. 그리고 항상 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운재랑 저랑 둘이 간 것 같던 네, 맞아요. 예.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훈재 선수는 이제 말씀을 조금 덜 잘하시니까 네. 거의 막 마이크가 더 많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뷰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싫어했기 음. 때문에 굉장히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얘기랑 조금 좀 이 아. 결이 좀 틀리게 가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굉장히 인터뷰하는 그 자체를 좀 싫어했었죠. 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체력적인 부분으로. 아, 나이가 많은 수비수가 예. 체력이 근데- 딸려서 예. 예. 근데 저는 굉장히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모든 언론에서 36살이란 그런 그리고 나이 그때가 이제 때문에.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나왔나 봐요. 아니요, 저는 이제 2000년 끝나고 2004년 아시안컵 중국에서 하고 돌아와서 부산에서 독일하고 평가전이 한 번에 있었을 거예요. 네. 예, 그 당시에 갔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36살에 월드컵을 뛴다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무리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럼 조금이라도 더 일찍 후배들에게 양보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배가 그 기간 동안 또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비는 개인 능력보다는 조직력. 조직력이 예. 굉장히 큰 부분 좌우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하루라도 더 빨리 그런 조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은퇴를 결심하고 대표팀에서 나오게 됐었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홍명보 코치께서 뭐 권유를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 전화 와가지고 한번 경쟁을 해봐라. 뭐 너한테 23명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건 아니고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잡아보라고 뭐 명보 형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싫다고 그랬죠. 한번 나왔는데 네.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고. 네. 싫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대표팀 명단 발표했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감독님하고 우리 그때 소속이었었기 때문에 감독님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그 전북 현대모터스에. 예. 그랬는데 예. 그 다음날 새벽 조간신문에 바로 아침 신문에 나온 거예요. 명단이. 예. 그럼 감독님 나는 곤란했었죠. 그 당시가 최강희 감독인가요? 예, 최강희 감독님. 근데 뭐 노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기분 나쁘시죠. 그 감독님 입장에서는 감독님하고 상의도 한마디 없이 혼자 결정한 게 된 거잖아요. 예. 나는 저녁에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감독님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명단이 나왔었으니 감독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지도자를 이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번에 보니까 17세 이하 대표팀을 오래됐죠. 예. 그때 맡았던 윤종규 선수가 이번에 A 대표팀에 합류가 됐더라고요. 네, 종규 예. 그때 같이 했었죠. 그 17세 이하 때 그때까지만 해도 윤종규 선수가 포워드로 뛰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때 권유하셔서 이제 수비로 전환하게 됐다고. 사이드백 보게 됐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선수는 좀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그리고 성격 자체가 뭐 공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뭐 충분히 능력은 가지고 있었죠. 가지면 뭐 스피드, 드리블 능력, 뭐 측면에서의 그런 이
체력이라든지 네. 또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그런 그쵸. 부분들 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들을 좋은 부분들을 갖고 있었지만 거기 포지션보다는 수비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종규가 자기 희생을 잘해요. 아, 헌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더 적합하겠다 생각을 했었죠. 이번 대회도 뛸 수 있을까요? 풀백 뭐로서. 제 바람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경기를 띄움으로써 그 선수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모르죠. 음. 충분히 더 그 자리에 한국의 대표팀의 한 요소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엔트리를 우리가 제일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 말 많았죠? 네. 아니 마요르카에서 그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뭐 시즌 초에는 아예 막 어시스트 순위를 1위까지 막 가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폼이 올라 있는 선수를 우리 대표팀에서 잔디도 못 밟게 하냐 뭐 이런 이제 팬들의 어떻게 원성이 보면은요, 있었는데. 그거는 감독님의 그런 이 구상이겠죠. 필요한 선수, 이 플랜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가겠죠. 뭐 플랜 A, B, C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선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이 4년 주기지만은 매번 4년 주기를 통해서 공격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가 아니고 수비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한 포메이션의 변화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게 공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가 아니고 수비를 어떻게 하면은 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포메이션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현재까지. 이해하시죠? 3백이냐 4백이냐. 예. 어떻게 하면은 그 4년 주기가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공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수비를 어떻게 하면은 더 방어를 잘할 것이냐. 아무리 5골, 6골 넣고 7골, 8골 먹으면은 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요소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좀 수비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변화가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게 아닌가. 뭐 감독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가정으로 만약에 감독님이 지금 A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다면 네. 이강인을 기용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한 번도. 충분히 경기 90분 상황 중에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들어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패스 능력, 드리블 능력, 볼 소유 능력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커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게 3백이냐 4백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2년에도 직전까지 엄청 뭐 그건 언론에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상대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3백, 4백도 뭐 지금 상황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래도 백4로 가지만은 3백까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선수들이 숙지를 했다고 생각은 해요. 두 가지 뭐 전체적으로 3백, 4백 그때 2000년도도 마찬가지였었으니까요. 20년이 지났지만은 똑같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때 뭐 어떤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뭐 백스리 더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냐, 수비 쪽으로 나올 것이냐. 예를 들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시스백까지 네. 사우디가 들어온 7명까지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지막 출정식 할 때 아이슬란드전에서 3백을 잠깐 저는 계속 4백만 봤던 것 같은데 3백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그 고민들이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잠깐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경기 상황 중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한 명의 선수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퇴장을 당했느냐, 상대방이 퇴장을 당했느냐, 모든 요소를 감독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플랜을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질문들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이 이제 우루과이전이잖아요. 네.
진짜 세잖아요. 뭐 에딘손 카바니, 뭐 저기 수아레즈, 누네즈, 뭐 발베르데, 벤탄쿠르, 뭐 거기는 아주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 그 팀과 이제 싸워야 할 텐데 그 경기를 볼 때 우리가 딱 눈여겨봐야 될 만한 대목. 아까 그 중원의 그 싸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좀 볼만한 요즘에 부분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전방 압박이잖아요. 전방 압박. 그게 전방 압박이요. 한 명이 전방 압박을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어저께 경기를 보시면은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볼의 압박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엄청 뛰어다니죠. 패스가 나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 예측을 하고 빨리 나감으로써 조금이라도 그 볼이 공격수에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좀 더 늦춰질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거기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방에서부터의 최전방에 있는 선수부터 최후방에 있는 선수들까지 전방 압박이 우리 K리그 득점왕 조규성 선수가 뭐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 요즘에 뭐 공격수도 뭐 제 전방에 있는 수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에 있는 황의조랑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표팀의 북박이 주전 원톱을 이제 하고 있던 황의조랑 최근에 이제 폼이 올라오면서 전방 압박까지 잘하는 조규성이랑 누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좀 팬들 사이에서는 관심인 부분인데. 그거는 감독님 선택이겠죠. 음, 지금의 상태에서 도움을 팀에 음, 더 적합한 선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컨디션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규성이보다는 이조가 네.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예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의조의 몸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야 될 알 사항인 수가 것 없어요. 같아요. 최근에 네. 못 뛰는 모습을 거의 못 봤어서. 그것도 경기력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음, 경기력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규성이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근의 상황이죠. 경기력을 두고서는 뭐 14km를 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자기가 본인이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네. 전방에서부터 얼마만큼 많이 뛸 수 있는지 음, 뭐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질문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많이 겹치게 들어오는 질문이 저도 뭐 답은 없겠지만 저도 궁금한 거예요. 16강 갈 수 있습니까? 마음은 네. 제 마음은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뭐 퍼센트까지 얘기해야 돼요? 뭐 마음은 100%지만은 아무래도 첫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한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경기 첫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자신감이 더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이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나라 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첫 경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 기싸움에 대한 초반 기싸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싸워 나가야 되고 이겨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높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그래요? 우루과이 선수들이 개인 능력들이 네. 혼자 할 수 있는 그 개인 플레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미 팀 선수들이 그렇죠. 예. 그 선수들을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조직력으로. 예. 그리고 저희가 뭐 한 명이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팀으로서 싸워야 되겠죠. 그 주위에 있는 그룹으로서 팀으로서. 그 초반 기선제압 말씀하셨는데 그 이를테면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아레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감정이 안 좋아지면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원래 그 선수들이 그래요. 좀 남미 선수들이요. 예. 좀 이렇게 신경을 자꾸 건들면. 건든다고 그러죠. 예. 아무래도 또 그리고 좀 더 이게 좀 더 초반에는 의식적으로 좀 더 과격하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는 부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좀 몸을 사리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는 일본하고 경기했을 때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진 뭐 시기는 아니지만은 이쪽으로 경고를 하나 먹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했었으니까. 아니 저는 혹시 저 수아레즈 선수가 이렇게 또 뭐 깨문다거나 이런 일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 사람 그 선수도 수아레즈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인간적으로 성숙이 됐을 텐데 뭐 그런 상황까지 나오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더 좋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네. 어쨌든 초반에 좀 전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자극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뭐 단지 이제 저희가 빌드업 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위험지역에서의 빌드업 했을 때 상대방도 전방을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뭐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내린다 그러면은 저희는 좀 더 원활하게 볼 소유를 통해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전방 압박을 한다 하면은 좀 더 민감하게 더 세심하게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볼을 뺏기게 되면은 패스 하나에 슈팅까지 연결될 수 있고 그냥 볼을 뺏고 슈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지역 예선에서 사실 그런 실점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빌드업 하려고 팅팅팅 하다 딱 끊겨갖고 바로 골 먹히는. 네. 뭐 이번에 충분히 데뷔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뭐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한테는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처음에 일섬난 탈압박을 한다고 그러면은 패스를 통해서 어떤 뭐 개인 기량을 통해서 뭐 압박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요 질문은 그래도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02년 당시에 사실 제 기억으로도 그 전까지 많이 주목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최진철 선수로서 뭐 K리그에서 해트트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수로서. 근데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딱 발굴했던 선수였던 건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히딩크 감독님이 했다고 좀 댓글에 올라오는데 왜 저런 선수를 여태 뽑지 않았는가라고 뭐 어떤 좀 뭐 제야의 고수를 찾아냈다라는 뭐 취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그 26명 엔트리 중에서 잘 우리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말고 주목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빵 뜰 수 있을 만한 사람 조금 보이는 사람이 있으실지 감독님 시각에서. 저기 지금 26명 그 중에서 예. 상황 중에서요. 예. 모든 선수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개인보다는 팀이 성적이 좋게 되면은 모든 선수들이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월드컵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세계적인 그런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제 생각에는 모든 선수들이 다 올라왔으면 좋겠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우선 돈이잖아요. 좋은 더 연봉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해외 무대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고요. 요건 질문은 아니고 댓글 중에 꼭 읽어드려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라이프님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2006년 얘기인 것 같아요. 감독님의 당시 부상 투혼으로 이룬 그거 왜 자꾸 부상 그 얘기가 나오지? 감독님의 당시 부상 투혼으로 전 국민이 열광했지요. 일상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그 당시에는 뭐 저 역시도 뭐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선수였었고 뭐 그런 부상 때문에 어느 정도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 뭐 눈이 찢었다고 그래서 그 부위로 헤딩한다고 그래도 생명엔 지장은 없거든요. 당장 그때만 좀 아플 뿐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선수들이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아마 그게 대표팀에서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죠. 네. 그래서 더욱 이제 아쉬움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을 이번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26명의 대표팀이 뭐 기적 같은 모습들로 쫙 또 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을 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부상 조심하시고 좋은 성적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댓글쇼 상당히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전 1시간, 2시간 더 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랑 따로 방송 따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저 내일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다 같이 좀 방송 지켜보면서 온 국민이 2002년 때처럼 마음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내일 광화문 나가세요? 추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디서 집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집에서 보니까 저 채널마다 후배들이 다 해설을 하고 있던데. 네. 저는 해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라요. 실수할까봐. 그러겠죠.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 꼬집어서 얘기를 해버릴 것 같아요. 어느 채널을 좀 보실 거예요 내일 그러면? 어느 채널요? 박지성이냐, 뭐 구자철이냐, 안정환이냐, 뭐 거기 있잖아요. 제가 어디 나가는데요. 네. SBS. 네. 박지성, 그래 이승우를 보시는 걸로.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함께 또 댓글쇼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니 댓글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